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자, 종부세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자,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소개해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 우리 안 한 청춘들한테 꼭 얘기했습니다. 자, 그 남녀를 사귈 때,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성 수강, 만약에 여자다, 그 상대방이 그러면, 혹시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냈느냐? 자, 그 다음에 남자다 그러면, 그러면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만약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한 가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종부세가. 그래서 25회 시험만 출제가 안 됐지, 종부세가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계속 종부세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세포문항수가 많을 때는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느냐, 자, 또 공부를 하냐면 성격이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항상 재산세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종부세를 우리 다 공부한 다음에는 재산세와 같은 점 다른 점들을, 특별히 다른 점 같은 것들을 유의해서 우리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산세의 일단 복습은 일단 종부세 할 때, 종부세를 마치고 우리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는 서로 짝이라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헷갈려요? 이게 재산세 내용이었나 종부세 내용이었나 헷갈립니다. 항상 비교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짝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항상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정리해야 되고 짝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항상 우리 짝이다, 친하다 그러면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우리 일반 고시학원 같은 데서는 서로 둘이 이제 처음 이제 모르게, 알고 온 사람도 있지만 서로 모르게 와가지고 서로 친해집니다. 자, 공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는 어느 때냐? 자, 처음에는 막 마냥 놀기만 해요. 자, 그러다가 밥 먹고 강의 듣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친해졌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중에 점수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죠. 나는 뭐 우리 신랑이 돈을 잘 벌어서 뭐 나는 그냥 취미 삼아 나온 거지. 중개사 이런 거 뭐 꼭 따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머리에 머리를 갖다가 그냥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저것보다 못한 게 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수가 저것보다 못 나오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경쟁하면서 공부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짝은 왠지 비교가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 정리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있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22회, 23회, 24회 나왔고 3년 연속. 25회 시험은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왔어요. 자, 근데 26회 시험 전에 제가 무조건 다시 종부세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다시 종부세 나왔는데 26회 시험도 역시 요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최근에 계속 4년 연속 22회, 23회, 24회, 25회 건너뛰고 26회 계속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요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납세 의무자 부분, 요것도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왜냐하면 26회 시험은 언뜻 보면 요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을 같이 묻는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이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그 기준은 상식처럼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과세 표준이요. 자, 이 세금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항상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 구할 때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또 역시 종부세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당연히 우리는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납세질 원칙. 자, 물건 소재지로 합니까? 주소지로 합니까? 주소지로 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요. 종부세 납세 절차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죠. 징수 방법. 원칙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부가가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가 됩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보고서 에라 이게 휴통해 버리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겠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납세 절차.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최근에 지금 계속 과세 대상에서 독립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26개 시험은 과세 대상인데 납세무자하고 또 과세 표준에 관한 일부 지식이요. 그래서 과세 대상과 납세무자 이런 내용들 또 과세 표준의 일부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간에 자 최근에 이렇게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또 종부세가요. 또 재산세랑 세법 문항수가 많을 때는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또 됐었고 또 종합 문제로 이렇게 골고루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종합 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가 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강생들은 제가 항상 등록면허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에 나오니까 그냥 제끼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맞히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문제 때문에 자 눈물을 삼키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자 그 아깝게 떨어지셔서 불륜을 삼키고 계신 그 수험생들이 전국에 몇천 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소홀히 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 그러니까 포기할 자 그런 세목이 아닙니다. 자 종부세 여러분 자 어떤 세금인지 294페이지 제1절 의 및 용어 정리를 봅니다. 양가로 1번. 자, 의의를 보는데 여러분요. 의의를 보는데 의의는 여러분들이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고요. 자, 종부세를 도입한 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조에 관한 규정이 그 양가로 2번 목적에 나오고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는 건데 그럴듯한 말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럴듯한 말로 돼 있는데 자, 요걸 자 숨은 뜻이요. 종부세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이 종부세를 도입한 이 목적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지 나중에 다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종부세 공부할 때 이해가 쉽고 자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특징을 보시는데요. 295페이지에 여러분 박스 안에 보면 종부세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 국세니까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부가가세가 원칙이죠.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종부세, 자 과세 객체 토지와 주택이고,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라는 거 동그라미 1번이요. 그래서 예전에 17회 시험 때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산세를 고른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자,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자 국세입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과세. 자,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개인별 과세하고 법인이면 법인별 과세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잖아요. 그래서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합산 과세 가로 닫고 써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자 우리 같은 개인 자연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죠.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자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있잖아요.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였어요.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자 재산가액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했었는데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이제 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 자, 우리가 이제 자, 다음에 또 금방 이제 또 배우겠지만 소득세 할 때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배웁니다. 다음에 거주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거주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있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또 소득세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다시 잘 배우기로 하고요. 어떠간에 거주자 갑이 있고 자, 이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을이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이들과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원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합쳐서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세대.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흔히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들어보셨죠? 자, 그럴 때 그 1세대라는 것은 자, 여기 이렇게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1세대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3억 원 또 2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병은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갖고 있을 때 자, 만약에 종부세 도입 당시처럼 자, 여기에 만약에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자, 이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를 미리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으로 해서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자, 그 개인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을 합쳤더니 이게 합친 가격이 자, 여러 채 주택 가격이 합친 게 6억을 초과했던 하여튼 공시가 합한 금액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요. 자, 예전에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이에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개인 부부도 따로따로예요. 부부도. 자, 개인별로 따져봅니다. 그래서 26개 시험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요거 개인별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자, 묻는 지문도 있죠. 그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지문도 하나 들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개인별로요. 공시가 합한 금액이 4억 원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을 개인별로 전국인 주택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5억 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병여 자, 공시가격 6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6억을 초과해야지 납세 의무가 있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자, 병도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겠네. 힌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요. 세대별 합산 과세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합산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사람 개인 명의로 만약에 전부 다 이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쳐봐요. 갑 개인 명의로. 자, 그럼 개인별로 이렇게 갑 개인 명의로 이 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가 부과됐을 건데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여 소유함으로 인해서 종부세 자, 과세되지 않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그 고객들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실무에 나간 제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 거래 하나만 성사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자, 어떤 손님이 오면 자, 이거 누구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절세 유리한지 이 세대원 간의 지금 재산 보유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누구 명의로 할지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상속세까지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여서 소유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 보면 되게 자, 집 한두 채가 있는데 두세 채 있는데 다 한 사람 남편 명의로 남자 명의로 다 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가정사까지 어떤 주부 수강생이 종부세에 관한 이런 얘기라든가 등등 세법을 대충 공부한 수강생분이 어떤 주부 수강생 싫어합니다. 예, 저한테 찾아와서 이랬어요. 예, 뭐냐면 교수님 저 집이 지금 두 채 있고요. 저희 신랑 명의로 돼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집을 사는데요.
또 그것도 또 저희 신랑 명의로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이거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교수님 와가지고 좀 저희 신랑한테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주부 수강생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남의 가정사에 내가 왜 끼어들어 내가 자, 그 남자가 자기 명의로만 굳이 고집하는 이유요. 세금을 절세할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안 듣는 그 신랑의 그 어떤 숨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왜 내가 설득을 하냐고. 자,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내가 하라. 자, 난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온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의 경우에도 개인별 합산한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서 부부 합산 과세한다거나 세대별로 합산하는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틀립니다. 자, 개인별 합산입니다. 법인 및 단체는요, 여러분,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법인별로. 자, 법인별로 합산하게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던 지문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법상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상법상의 모회사가 있고, B라는 이 모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 있죠? 예. 자, 그랬을 때 A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자회사도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A 회사 있죠? 이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 B 자회사에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택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10억 이거 아닙니다. 자,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법인별로 법인별로 단체별로 각각 법인별로 각각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는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다시 295페이지 돌아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개인별 과세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 세대별 합산 과세, 부부 합산 과세 나오면 틀려요. 자, 인세니까 종부세 우리 합산 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자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에 자, 성격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밑반찬 스키다 아시죠?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정률세율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역시 등록면허세 빼놓고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것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종부세도 당연히 보유세다 보니까 그 위에 있지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의 및 특징을 봤습니다. 종부세 국세. 자,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자, 고지서를 통해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종부세 특징이요. 종부세 대표적인 국세증 재산 보유세고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종부세 자 인세입니다. 합산 과세하는데 법인은 법인별로 개인은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과세 대상을 봅니다. 종부세 자 과세 대상 제가 그랬죠? 계속 출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22회, 23회, 24회 그리고 26회 계속 출제가 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27회 시험에서 또 과세 대상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느냐? 자, 여러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자, 즉 건축물 선반 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 쫙입니다. 하나하나. 자, 종부세 대상 주택과 토지라는 것. 또 그다음에 건축물 선반 공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어놓고 제 설명을 다시 들어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인데요. 주택과 토지인데 자, 그럴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에는 여러분 주택은 여기에 별장이 있죠. 별장은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외하고
왜 제외하느냐? 왜 제외하느냐? 여러분 별장이라는 거 제가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할 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상 사치성사는 자 중과세랍니다.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별장 그러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노령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별장이요. 자 이거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별장과 일반할 때 꼭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자 누구를 가끔씩 은밀히 자, 만날 때만 이용한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자 그러면 그런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별장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산세에서요 이 별장은요 중과세래요. 나중에 이제 또 이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4% 중과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고급 주택이라는 거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도 사실성산인데 얘는 어디서만 중과세하느냐 이따가 비교해 정리해드리겠지만 자 얘는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은 고급주택 중과세잖아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재산세에서 고급주택 나중에 배우겠지만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고급주택은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또 물어봤었습니다, 몇 번.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토지요.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토지요.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하고 정의는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는 모든 토지였잖아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였는데 종부세 대상인 토지도 모든 토지입니다. 다만 그 모든 토지인데 자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재산세에서 자 토지의 유형에 따라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그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3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금방요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 구분을 제가 일단 넘어왔는데 요렇게 그냥 구분한다는 거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 토지 유형 구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제가 자 잠깐 다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간에 분리대상 토지라는 것을 자 재산세에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율분리대상과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이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자 농지라든가 목장 용지라든가 예외적인 일정한 임야들을 얘기해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 자 여러분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지 과다 보유를 억제해서 농지는 이만큼 그 보유하는 한도가 이만큼을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되겠습니까? 조그맣게 소규모로 농사져서는 지금은 농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지 가급적이면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수지타산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자 이런 거 과다 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장 용지 같은 거. 자, 어느 지자체에 자 어떤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땅이 있겠냐고 그랬는데 아유, 공장은 뭐 자, 우리 지역에서는 공장을 많이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조그맣게만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러면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자체 장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도민들 그냥 몽창 들고 일어나서 그 회사 앞으로 몰려가지고 피켓을 듭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꼭 저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러면서 환영합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땅은 밀어드릴게요. 막 이러지. 자, 그래서 자 공장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이런 목적과 종부세 도입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산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중과세를 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또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분리대상 토지는 일단 자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자 주택의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급택은 종부세상이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제외된다는 거. 이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따가 제가 토지 유형을 다시 한번 자 소개해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하시면 이 내용들이 또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종부세 대상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 일단 여러분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에요.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부락장용 건축물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자 건축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별장 금방 아니라고 그랬죠. 별장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더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택이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국인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이게 어떤 거냐. 종부세에 불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에요. 또 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거예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도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이요. 자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투기 목적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이런 주택도 있어요.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101동 101호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것도 역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해서요. 종부세 대상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고 종부세 대상에 자 주택의 별장은 아닌데 고급택은 대상이 된다는 거.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 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토지는 시험 문제에서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배우는 그 토지 유형 구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그 토지의 유형을 구분해서 이게 별도나 종합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제가 돌아가서 재산세 토지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적인 모습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유형을 구분하는지를 살짝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대상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95페이지 일단요 종부세 대상 자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토지 유형 구분에 관한 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295페이지 교재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